안녕하세요. 주식 글로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황 방송을 좀 하겠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 코스닥 급락이 나왔습니다. 음, 저는 이제 제가 시황 방송을 하면서 코스피 기간 조정을 갈 걸 봤거든요. 근데 제 생각이 틀렸네요. 지금 가격 조정으로 들어갔어요. 가격 조정으로 들어갔고, 코스닥도 같이 가격 조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주식은 항상 중요한 건 대응이거든요. 이게 주식이 하락한다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적절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주식이 왜 하락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왜 하락해야 되는지 알면 음, 주식이 반등 시점을 알 수가 있어요. 하락의 이유가 해소되면 이 반등이 되거든요. 아니면 새로운 호재가 나온다든지. 근데 사실은 시황적인 측면에서 크게 문제될 건 없거든요.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하락의 주된 원인이 뭐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동안 상승에 대한 매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매물이 나오는 것 같고 그 재료를 이제 최근에 미국 뉴스를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 이제 레딧인가요? 어,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과 공매도 전쟁을 하고 있다고 나와요. 게임스톡이라든지 블랙베리라든지 어,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종목들이 기업 가치가 없는 종목들이 어,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하고 전쟁을 선포하면서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비이상 징후죠. 그거를 핑계로 이제 차익 매물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같이 미국 시장 따라가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대응하냐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 되게 힘드세요. 저도 힘들고 제가 이제 최근에 방송을 뜸한 거는 제가 지금 요새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어, 방송 방송 촬영한 이게 유튜브에 글 올리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몸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에너지를 좀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급락도 나오고 제시황관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여기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그죠. 코스닥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작년 코로나 때 발생한 급락장의 징조인가. 이제 버블이 끝나는 거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버블은 끝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버블은 끝나는 건 아니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해서 끝나진 않거든요. 버블은 끝나는 건 아니고 단지 지금 유동성 장세에서 좀 있으면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가거든요. 그 과도기예요. 그 과도기에서 유동성 장세 시장에서 나왔던 수익들이 이제 매물 실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안 좋은 뉴스들이 더 부각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하락은 사실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겁먹을 필요는 없고 음, 이런 하락이 중요하거든요. 하락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때 이제 종목 포트폴리오 교체가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어, 이제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은 종목 교체가 일어나요. 그동안 주도주에서 다른 주도주가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그동안 많이 상승이 했던 종목들이 추세가 약해지는 시기가 이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종목 포트폴리오 교체가 필요하고 어, 너무 하락한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하락을 하면 또 그만큼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 시점을 잘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음, 이번 기회에 주식도 좀 바꾼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이 과연 좋은 종목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하는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런 시기로 삼으셨으면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코스닥 레버리지인데 너무 급등하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도 필요하고 조정이 필요하거든요. 그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적절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방송을 보시면 저는 다른 방송하고 다르게 항상 제가 이 타카를 말씀드리거든요. 지지선을 말씀드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죠.
이 종목들이 이타가를 깬다는 얘기는 추세가 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이타가를 깨는 종목들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시장이 이제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미련 없이 종목을 팔고 현금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다 반등 시기에 저점에서 적절한 시기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저는 그래서 분명히 명확하게 지선을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리딩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무조건 이탈하면 저희 다 매도를 합니다. 왜냐면 또 적절한 시기에 저점에서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을 버리는 걸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필요한 시기에 종목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은 어,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주식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뭐 21선, 61선, 뭐 3000선, 뭐 2900선, 그거는 나중에 얘기고, 지금 이 주식이라는 게 반등이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방법을 반등할지도 모르고, 어떤 호재가 나올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대응이거든요. 그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지지선 이탈하는 종목들은 지금 다 매도하고 있거든요. 매도하고 있어요. 근데 다행히 저희 주력 종목 중에서는 크게 매도가 아직 이런 폭락장에서도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종목들을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음, 반도체 더블 스택 종목들은 아직 좀 여유가 있거든요. 원익 IPS 좀 여유 있죠. 지지선이 견고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기다리셔도 돼요. 이런 종목들은 지금 고점에서 바로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쉽게 깨지진 않아요. 시장이 완전 붕괴되면 이제 깨지긴 하는데, 그래도 반등이 나오거든요. 아직 지지선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 지지선 이탈해도 수익권에서 저희 이탈하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해요. 그리고 뭐 유진테크, 더블스택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까지 좀 여유가 있고, K스택은 이탈했거든요. 과거 매도했습니다. 저는 K스택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했고,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보시면, 자, 더블스택은 지지선 위에 좀 있고, 비메모리는 보시면 신기한 게 다 지지선에 걸쳐 있어요. 네페스 지지선이 딱 걸쳤거든요. 네페스도 그렇고, 어, 테스나도 딱 걸쳤어요. 근데 사실 테스나는 1월 27일 날 거래량이 실리면서 양봉이 났거든요. 그 윗꼬리가 달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개별 음봉이 나왔죠. 그럼 사실 저희 같은 경우 이럴 때 절반 매도를 합니다. 절반 매도를 해요. 제가 방송을 하진 못했지만 몸이 안 좋아가지고 방송 못했는데, 이건 차트에서 또 이게 또 균열의 증상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 딱 지지선에서 거쳤어요. 51,450원인데 지금 장대 양봉 시가거든요. 51,500원이네요. 근데 이제 51,400원으로 끝났고, 거기서 딱 지금 멈췄거든요. 그리고 근데 먼저 어, 추세가 무너진 종목이 있어요. LB세미콘. 제가 말씀드렸죠. 이 비메모리 종목 중에서는 항상 LB세미콘이 먼저 추세를 이탈한다. 근데 LB세미콘은 추세를 이탈했습니다. 그 전날에서는 거기서 멈췄다가 그 다음날 무너졌어요. 그리고 실리콘웍스. 이 종목도 지지선 딱 멈췄죠. 내려갔다 다시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SAP 반도체. 이 종목은 상한가가 나왔죠. 저희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또 그동안 기다렸던 분들 이제 고생하셨는데, 문제는 그 다음날부터 시황이 무너지면서 같이 종목이 무너졌거든요. 이 종목은 이제 매도할 자리가 없어요. 문제는 그거죠. 지지선이 없어요. 상한가를 나오면서 신고점을 경신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희는 상한가 나온 날 30% 매도를 했거든요. 종가에. 그 고점에 30% 매도를 했어요. 그 재방송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는 무조건 종목이 상한가를 가면 30% 매도를 합니다. 상한가에서. 그래서 사실은 엊그저께 오스틴 임플란트가 저희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했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전량 매도하고,
그래서 제 방송 계속 보시는 분들은 다른 종목에서 상한가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30% 매도를 하니까 다 아셨을 텐데, 아, 이거 매도 안 하셨던 분도 있을 텐데요. 일단은, 걱정 안 하셔도 되긴 해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어, 이렇게 무너지진 않거든요. 시장이 따라서 이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조금이라도 회복을 보인다든지 저점을 받으면 그 전에 주도를 했던 종목에서 일단 1차적으로 빠르게 상승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종목은 상한가가 나와가지고 이탈가가 시가거든요. 6,210원이 이탈가예요. 근데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이게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참, 이런 종목이 좀 아쉽죠. 아쉬워요. 제가 오스템 플란트는 어차피 상한가 나왔을 때, 그리고 이제 전량 매도를 했거든요. 상한가 나오고 30% 매도하고, 그 다음에 전량 매도를 했어요. 왜냐면 이제 몬스타 임플란트는 거의 여기서 끝났다고 봤고, 더 이상 올라가 탄력이 힘들다고 봤거든요. 근데 SFA 반도체는 저는 더 갈 폭이 있기 때문에 전량 매도를 안 했어요. 그냥 상한가 나왔기 때문에 기계적인 매도를 했을 뿐이고. 그래서 요거 들고 계신 분들이 좀 이게 좀 지지선까지 기다리는 게 참 시장이 저거 해서 그렇게 한데, 이건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 이런 종목이 제일 먼저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매도할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도하지 마시고, 음, 지선이 좀 멀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이 무너지지 않거든요. 조정은 나와요, 여러분. 근데 반등이 나오면 이런 종목이 제일 빨리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항상 명심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고요. 이제 문제는 저희 이제 종목들 중에서 5G. 5G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반등이 좀 나으려는 시그널이 나왔거든요. 근데 시장이 뭐라고 같이 무너졌어요. 자, 제 종목인데 RFHS고요. 이 종목 지금 각가지 지수에서 반등을 주긴 했는데 이거 이탈하면 매도해야 됩니다. 이게 저점을 함부로 예측하면 안 돼요. 시장이 무너지면 시장이 확신 바닥 시그널 나올 때까지 지지선을 이탈하면 현금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그나마 좀 추세가 살아있는 게 KMW거든요. 최근에 급락 나오는 시장에서도 이 KMW는 좀 수급이 들어왔어요. 보시면 만약에 내일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여기서 이제 바로 치고 나갈 준비를 한 거예요. 이 5G 대장이니까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다른 종목들은 지금 추세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KMW도 장대 양봉 나올 때 이 시가가 거의 지지선이었어요. 여기 이제 무너지면 깨지기 때문에 급하게 지금 위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5G는 지지선 이탈하면 당연히 매도고, KMW를 계속 어떻게 보면 희망이죠, 희망. KMW가 반등이 나와야 다른 종목들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셔야 되고, 그리고 OLED 종목들이 제 종목도 이탈했거든요. 자, 어제 같은 경우 이 지선을 계속 지켜주다가 어제 드디어 이탈을 했어요. 거래량도 좀 비교적 실렸고 하락폭이 커요. 근데 ICD 같은 경우는 다시 매수할 겁니다. 저는 저점에 매수할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시장 하락장이 나오면 바빠져요. 근데 섣불리 바닥을 예측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섣불리 바닥을 예측하지 말고, 제가 종목들 여러 개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중에서 지지선 이탈하는 게 많아지고 시장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걸 지지선 이탈해서 현금이 생겼다고 해서 다른 종목을 덥석 사는 게 아니라 현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 충분히 저점이 판단될 때 그때 다 같이 또 확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추세가 이탈되지 않는 종목들은 들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ICD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OLED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매수를 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이제 종목을 보면서 기회를 노려야 되죠. OLED도 그렇고 이제 제가 리딩하는 종목 중에 문제는 이제 이거죠.
제약주. 자, 제약주 영진약품이 지금 제가 이제 7,700원 종가에 매수했으니까 7,700원에 매수를 했는데 10% 이상 손해 났거든요. 그러니까 제 종목 중에서 손실 나는 종목이 없어요. 유일한 종목이 지금 영진약품입니다. 영진약품. 비중이 적으니까 제가 매도를 안 하고 있는데 음, 문제는 이 제약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이 나와도 제일 먼저 반등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저점이 아직 어딘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게 시장이 하락하면서 먼저 하락을 했거든요. 하락하기 전부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보시면 떨어질 데가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시장이 하락하면 같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럼 만약 시장이 꺾이면 이 종목들이 이제 또 반등이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제 시장에 반등 나오는 순서가 뭐냐면 낙폭 과대주들, 주도주들이에요. 근데 이 제약주들은 지금 낙폭 과대주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겠죠. 초기에는 강하게 같이 반등이 나와요. 그러다 약간 횡보를 하다가 이제 처음에는 다 같이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는 힘이 센 애들이 이제 먼저 치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좀 얘네들이 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좀 더 이제 저희의 목표한 가격까지 가려면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매도할 수도 없고, 그리고 여기서 절대 추가 매수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 지금 추세를 다 깨고 내렸기 때문에 바닥이 어딘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때 매수할 때 제 목표한 물량의 절반만 매수를 한 거고, 그리고 밑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물량은 위에 고점을 뚫을 때 매수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좀 저점이 이탈하는 종목들은 이 저점이 어딘지 모릅니다. 섣불리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예 주식이 완전 저점이라고 생각할 때는 매수를 해도 되는데, 아직은 지금 몰라요. 시장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제약주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생각보다 좀 더 시간이 더 늘어졌어요. 안타깝네요. 자, 그렇다고 이제 끝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게 죽은 종목이 아니에요. 저는 다음 주에는 빠르면 다음 주에 바닥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월요일날 폭락이 나와야 됩니다. 폭락이. 이 주가가 하락하면서 보시면 그냥 주가가 빠르게 반등이 나오려면 여기서 하락폭이 좀 더 커야 돼요. 이게 천천히 하락하면 이게 좀 기간이 늘어지거든요. 근데 차라리 빠르게 하락하고 빠르게 상승을 하면 그게 더 오히려 급 반등을 빠르게 나온 신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켜봐야 되겠고, 저는 다음 주에는 이제 바닥이 보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여러분 주식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측하면 안 돼요. 주식은 대응입니다. 대응. 일단은 확실한 반등 시그널이 나오려면 주가가 5일선 위에 들어가야 돼요. 5일선. 그걸 명심하세요. 일차적으로 5일선 위에 들어가고 나머지에 제가 이제 사용하는 기술적 차트 방법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걸 보면서 보시면 제가 사용하는 이제 기법들이 있어요. 뭐 스토캐스트도 있고, 뭐 ADX도 있고, 뭐 체크리스트 오실레이터도 있는데 이런 걸 제가 다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자, 제가 비메모리 종목들을 저점에 잡은 이유가 뭐냐면 이걸로 저점을 판단을 하고 시장이 공포 상황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 보면 거의 저점에 들어갔죠? 그렇고 보시면 JD 테크놀로지고요. 이 종목도 거의 여기 시장 저점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하락하는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이제 시황도 보고 기술적 방법 제가 사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종목들이 있다는 거는 현금을 두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주가 저점에 제가 저 주식을 살 때, 저희가 주식을 살 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럴 때 그 현금을 과감 없이 투입하시면 저점에서 상승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번 주식 저점에 뭘 살 거냐면 코덱스 레버리지하고 사실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보다는 코스닥 레버리지를 살 거거든요. 이 종목 살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내가 종목을 잘 선택 못 하시는 분들은 레버리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코스닥 레버리지 살 때 한번 보세요. 어느 가격에 사고 구입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제가 방송할 이때 제가 매수할 때 방송을 할 거거든요. 음, 종목들은 어느 종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이 시장은 하락에서 상승 무조건 나와요. 그리고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2배수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승폭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하락에서 항상 코덱스나 코스닥 레버리지는 매수하거든요. 근데 내가 종목 잘 모르겠고 이거 그런다 그러면 레버리지만 매수하셔도 돼요.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방송하면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락할 때는 좀 바빠져요. 왜냐면 제가 비메모리 거의 저점에 잡았거든요. 보시면 SF 거의 저점에 잡아서 계속 들고 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종목들도 보고 차후에 상승한 종목들도 보고 차트도 보면서 차후 주도주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들을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OLED 종목들도 있고 제가 저번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있어요. 보복 소비주, 보복 소비주인데 이건 코믹 잠시만요. 코믹은 아니고요. 자, 이런 종목들,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이 종목들이 바닥에서 충분히 횡보를 거쳤고 이제 상승 초기 국면이거든요. 그러다 시장이 꺾여서 같이 꺾였어요. 근데 시장이 살아나면 이런 종목들이 계속 시세를 만들어서 나갈 거예요. 이런 종목들, 그리고 전부터 뭐 보고 있던 종목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핸드폰 관련 종목들도 이제 다시 또 강하게 들어갈 거거든요. 전에는 주력 종목들이 지금 고영이고요. 차트가 흉측하게 무너지긴 했는데 이런 종목도 들어갈 거예요. 좋은 종목이거든요, 고영이. 그리고 5G. 자, 5G도 추세가 이탈하면 당연히 매도고 좀 반등이 나오면 저는 5G가 또 강하게 나올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인 솔리드도 지금 여기서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저점이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반등이 나오면 강하게 치고 나갈 거거든요. 그때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5G라든지 보복 소비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어, 지금 시세가 최상단에서 떨어지는 종목도 있어요. 비메모리도 그중에 포함될 수 있거든요. 봐야 되는데 아직 비메모리는 이탈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종목들이 지금 시세가 강한 종목들이 일단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면 먼저 빨리 나옵니다. 그리고 이 보복 소비주라든지 이제 OLED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땐 지금 아무도 이 비메모리 제가 저점에 들어갈 때 아무도 이게 시장 주도주가 될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보복 소비주 관련된 종목들이 주도주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다음 상승 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바닥에서 들어갈 거고 또 종목도 많거든요. 바빠요. 저는 이제 좀 어떤 종목들을 이제 바이오도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종목도 있고 바이오는
뭐 변동성이 많아 심해가지고 제가 방송을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여러분. 시장이 분명 가격조정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당장 월요일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럴 때는 그냥 대응을 적절히 하면 됩니다, 여러분. 대응. 그래서 제가 제 방송 보면 분명히 지지선 제가 다 말씀드려요. 다 이유가 있어요. 주식가가 떨어진다고 저는 좋은 종목인데 주가가 떨어진다. 들고 있지 않아요. 지지선에서 이탈하면 저는 다 매도를 해요. 다시 사면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먼저 사야 되냐? 그러면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 음봉이 길게 나왔죠? 이 음봉을 먼저 회복하는 종목도 있어요. 빠르게. 이 음봉의 시가를 회복한다든지 아니면 이 시가를 뛰어넘고 강하게 올라간다든지 그런 종목들을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리스크에 올려놓고 보고 있다가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그런 종목들을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런 종목들이 대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떨어져서 가격이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팔 수 없다. 아니면 내가 이 종목을 너무 잘하는데 좀 있으면 올라갈 것 같다. 뭐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시장에서 가장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그리고 내 하락폭을 제일 먼저 만회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그게 주도주가 되거든요. 그런 걸 수급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장이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저점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반등을 하게 되면 제가 그런 종목들을 저희가 매수할 때 저희도 같이 방송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시장을 너무 겁먹지 말고 하락이 나와야 또 상승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아쉽게도 제가 예측했던 기간 전가보다 가격 조정으로 들어갈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 제 방송에서 제가 이제 매수했던 종목들이 보면 다 수익권이에요. 물론 이제 저랑 같이 매도 매수를 하실지 않으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보시는 분들은 좀 뭐 높은 가격대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물려서 계속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하락장에서 제가 하는 방송들 좀 보시면서 한번 이거 좀 따라 하시는 게 그래도 숙련된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주식을 하는구나 하면서 좀 본인의 스타일을 좀 변경해 가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종목들도 과감하게 교체를 좀 해보시고 그런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단언컨대 코로나 같은 폭락적이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 나오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코스피 같은 경우 너무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하락해도 하락폭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려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버리지 같은 경우 보면 11월 동안 거의 2달 동안 상승만 했거든요. 만약에 내가 주식을 좀 오래 안 하셨고 최근에 하셨던 분들은 이게 상승하는 모습만 봤기 때문에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주식의 일부분이고 하락을 여러분 잘 버텨야 상승할 때 정말 진정한 상승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종목이 상승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번 하락장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적절한 대응을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 좀 괜찮은 종목들 이제 저희가 리스트 추려가면서 방송할 거고 그리고 뭐 제가 산 다음에 올라가서 뭐 샀습니다. 저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자, 제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분명히 저는 살 때 말씀드릴 거예요. 극소형주들은 제가 말씀 못 드려요. 그건 변동성이 커서. 근데 웬만한 종목들은 제가 다 말씀드리니까 한번 보시고 같이 따라하시면 하락장도 봐도 너무 두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하락이 좀 폭이 커서 너무 걱정 많으실 텐데 단언컨대 코로나 같은 극락장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필요한 조정이 왔거든요. 이거 잘 버티시면 지금 시장 끝나지 않았어요. 실정 장세는 여러분 변동성 장세보다 더 상승폭이 큽니다. 그게 본격적인 상승이 오거든요. 그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약간의 좀 아픔이 좀 필요해요. 좀 잘 버티셨으면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도 이렇게 마치고요. 좀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있으면 제가 확인이 되면 저도 좀 이렇게 답장을 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남은 주말을 좀 잘 보내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